빨간 마후라가 공군 조종사의 상징이 된 이유를 아시나요? 한국 전쟁 당시 격렬한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가 격추되거나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전투기 조종사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상에 떨어진 조종사를 찾아서 복귀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숲속이나 들판에 떨어진 조종사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목에 빨간 마후라를 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군 장군이었던 김영환 장군입니다. 사실 빨간 마후라는 김영환 장군이 평소에 하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그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장군은 형수가 입고 있던 붉은색 치마를 보고 자신의 비행기를 붉게 칠하고 다니며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기를 격추시킨 독일의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인 리히트 호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형수에게 붉은 색깔로 마후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그렇게 비단으로 만든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김영환은 일제시대인 1921년 서울 사직동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였지만 그의 집안은 유복했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간사이 대학법과에 진학했으나 징집되어 스다누마 비행학교에서 비행훈련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형인 김정렬은 이미 일본 육군의 항공대 조종사였습니다. 김영환은 비행훈련을 마치고 일본군 육군 항공소위로 함흥에서 복무하다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이 배운 비행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군사영어 학교를 거쳐 항공부대 창설을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1948년 육군 내 3월 조선경비대 경항공기 부대 창설 승인이 되고 김영환은 그의 형인 김정렬과 함께 공군 창설 7인 중 한 명이 됩니다. 김영환은 엉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몰고 한강다리 아래를 날기도 했고 이대위를 낮게 날아 부대로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은 소련제 미국이를 포함해 220여 대의 비행기로 남침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가 보유한 비행기는 연락기 10대와 훈련기 10대가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급히 한국에서 김영환을 포함한 10인의 조종사를 수송기에 태워 6월 26일 일본의 이지다케 기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인해 개인당 비행 훈련은 1회 30분씩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만인 7월 2일 열대 F-51 무스탕 조종기에 태워 전장인 한국의 대구 비행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날 7월 3일부터 실전에 투입되어 첫 임무부터 북한군의 전차와 차량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과 교전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어느 날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대를 이끌고 있던 김영환에게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미군과 합동으로 공비들이 숨어있는 가야산을 폭격해 숨어있는 빨치산 잔당들 900여 명을 경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비행단을 이끌고 가야산 일대에 도착하자 먼저 미군 정찰기가 폭격할 지점에 연막탄을 터뜨려 폭격 위치를 알리는 것으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F-51 무스탕 편대를 몰고 편대원들과 함께 폭격을 개시하려던 김영환은 폭격을 해야 할 지점이 바로 해인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 그는 해인사에 소장된 8만 대장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폭격을 중지하고 기관총만으로 위협사격을 해 공비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폭격을 수행하라는 상부의 독촉이 계속됐지만 김영환이 불복했고 뒤에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이승만은 대노했고 김영환은 명령불복종으로 즉결처분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의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김영환 장군은 빨치산 몇 명을 죽이자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불태울 수는 없었다. 나라보다 귀한 사찰은 없겠지만 해인사는 공비보다는 귀하다. 라고 목숨을 걸고 항명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영환의 형 김정렬은 김영환의 명령불복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김영환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해인사에는 700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 정신이 어린 문화재인 8만 대장경이 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파리를 살리기 위해 프랑스 자체를 나치에 넘겼고 미국이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 교토를 폭격하지 않은 이유를 상기해달라. 당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 고문단은 이런 형제의 항변에 대해 귀하와 같은 장교를 둔 건 대한민국의 행운이라며 김영환의 항명 이후에 수긍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건 항명으로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은 지금도 우리 곁에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을 맞게 되고 김영환은 1954년 3월 5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사천 기지에서 이륙해 강릉기지로 가던 중 기상악화로 동해안 묵호 상공에서 실종됩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김영환 장군은 34세의 나이로 순직으로 처리되고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일묘역에 감회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를 폭격해서 지킨 이야기는 문화재청이 발간한 순환의 문화재 책자에서 장지량 장군의 업적으로 소개됩니다. 장지량 장군이 자신의 자서전에 자신의 공적인 양 기록해 둔 것을 문화재청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진실을 알고 있는 후배 장군들을 통해 해인사가 2002년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게 되고 공군도 역사자료발굴위원회를 꾸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김영환 장군의 업적을 되살려내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8월 해인사에서 봉행한 고 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법회를 통해 뒤늦게 김영환 장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게 됩니다. 해인사의 방문에 아름다운 사찰과 소장된 8만 대장경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김영환 장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